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경장입니다. 오늘은 촬영 시간이 많이 없어서 잡다한 얘기 다 제외할 거고요. 본론만 깔끔하게 말씀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채굴자 항복입니다. 채굴자 항복이 뭔지, 그로부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부터 말씀드리고 이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 말씀드릴게요. 채굴자 항복으로 비트코인이 63,000달러 밑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금 현재는 62,000달러 밑에 61,000달러 밑으로 하락할 수 있다 라는 뉴스들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럼 채굴자 항복이 뭐고 왜 비트코인 하락으로 연결되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채굴자 항복은 매번 반복되는 이벤트였습니다. 또한 약세장 하락장의 증거물 또는 결과물과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당연히 채산성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채산성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감기와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내가 만약 채굴자라면 같은 전력, 같은 노동을 소비하고도 몇 년 전에는 6개 채굴됐는데 이번에는 3개밖에 채굴이 안 돼. 예를 들어서 600만 원을 채굴했는데 이번엔 300만 원밖에 안 줘. 그러면 당연히 채굴할 이유가 없겠죠. 이게 20년도랑 24년도를 비교해서 그렇지만 24년도와 23년도 또는 몇 달 전, 며칠 전과 비교를 해보면, 한 2-3달 전과 비교를 해보면은 당연히 그 숫자가 눈에 보일 거고요. 채산성이 엄청 낮게 책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채굴 회사들 중에서도 거대한 기업이 있을 거고 중소기업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대기업? 당연히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밑으로 좀 자본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산성이 안 나와? 그러면은 자본들이 흔들릴 것이고 포기하고 나가게 될 겁니다. 또한 그때 매도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채굴자 항복이 서렌더라기보다는 마이너 캐피슐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게, 이렇게 자본금이 넉넉하지 않은 기업들이 팔고 나가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 현상을 어떻게 관측을 하냐? 해시레이트랑 연관이 있습니다. 복잡한 얘기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현재 해시레이트를 보면 최근자에 높아진다 또는 횡보한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최근자에도 저점이 뚫리고 내려가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채굴자가 포기했다라기보다는 채굴자가 포기했기 때문에 해시레이트가 낮아졌다고 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네트워크 참여자가 적어지면서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했던 이 모든 부분들이 역사적으로 반복됐고요. 또한 채굴자 항복이 있을 때마다 가격 하락이나 그 가격 하락을 빌미로 약세장이 반복됐기 때문에 약세장의 결과물로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만약에 지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채굴자가 항복하고 나갔고 비트코인이 하락만 했다면 우리는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은 매번 우직하게 상승하고 조정주고 우직하게 상승한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해시값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채굴자가 포기하고 나갔다는 그림, 해시가 낮아진다는 그림으로 연결이 되고, 이 그림은 매번 단기적이었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포기하고 나가요. 해시값은 당연히 낮아지겠죠. 해시값이 낮아졌다면 그로 인해 난이도는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또다시 새로운 유입이 들어오게 되겠죠. 이게 매매에서만 손바뀜이 되는 게 아니라 채굴 영역에서도 손바뀜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로 설명했을 땐 해시값이 낮아질 때, 높아질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설명드렸고요. 제가 개념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건 이 그림은 매번 단기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단기적이었냐? 비트코인 차트가 밝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약세장 구간이 이런 바로 표시되어 있고, 해시 리본이라고 불리는 해시 값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자세히 봐야 좀 보이겠지만 해시 값이 낮아지고 채굴자가 항복되는 구간이 이렇게 점선원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오늘날에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6년도와 17년도 구간, 16년도 한 중순쯤이 되겠네요. 16년도 중순에 채굴자 항복이 얼마나 길게 표현되었냐? 한 3주 정도 표시됐고요. 비교적 가까운 20년도에는 한 일주일 정도밖에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구간에서는 얼마나 길게 표시되어 있냐? 2개월 동안 소모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구간을 지나고 나면 해시레이트 값은 회복될 것이고요. 지금 마우스 표시가 그리는 대로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네트워크도 좀 불안정할 것이고 약세장 또는 악재들이 좀 넘쳐날 것이지만 그 이후부터는 강세장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이라는 표현을 드린 겁니다. 제가 해시값이 낮아지고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원인과 요인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대충 채굴자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만 대부분 이런 기간에서 나오는 시장은 짧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결과값도 우직하게 상승해 나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후 그림의 비트코인이 우직하게 또는 안정화된 상승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구간에 버티지 못합니다. 진짜 잘 못 견뎌요. 16년도 시장을 예로 들면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20년도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20년도가 이를 정확히 대변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지목해보면 20년도 5월달과 9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10월 딱 직전까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한 4개월 또는 5개월 정도 비트코인이 가져간 움직임은 코로나로 인해 하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가격을 회복하는 구간에서 이 5개월 동안 보여준 움직임은 정말 간단해요. 35% 반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내려 꽂고 이 뒤에 그림을 제외하고만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고점도 못 넘겼고 약세장 고점도 못 넘겼고 그다지 많은 상승을 보여준 적이 없어서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했었죠. 비트코인은 이제 상승이 나올 수가 없다. 이 $10,000에서 탈출 기회를 주고 있는데 매도를 하지 않으면 바보다. 또 더 이상 올라갈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이 비트코인 차트랑 나스닥 차트를 비교해보면 상승량이 같았기 때문에 야 이게 주식보다 비트코인은 위험도가 큰데 상승률도 똑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승률은 똑같다. 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냐?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더 이상 투자할 이유가 없다 라는 말들을 썼었죠. 당연히 이 시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적었을 것이고요. 결과물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거의 6배가량 상승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과 비교해보면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심지어 알트코인을 비교해봐도 지금과 다를 게 없거든요. 거래량을 보면 지금 현재랑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저점을 뚫었던지 아니면 그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던지 간에 차트는 거의 다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도 역시나 결과물은 똑같을 겁니다. 결과물이 뻔히 나와 있어요. 20년도 이후에 어떤 시장을 갖췄는지가 뻔히 나와 있고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락 때 나온 거래량도 똑같고 차트도 저점을 붕괴시키거나 그 부근에서 차트가 위치해 있는 것 똑같고 장세도 지금 현재 전혀 다를 게 없고요. 심지어 사람들이 하는 말도 똑같은 상태예요. 제가 위에서 예시를 두었듯이 지금 하는 말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저는 무조건 상승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채굴자 항복이 나오고 있고 실시간으로 해시레이트가 저점을 붕괴시키는 또는 저점을 터치하고 있는 걸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 약세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 반대로 단기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 그 이후에 채굴자도 손바뀜이 일어날 것이고 다른 것들도 손바뀜이 일어날 것인데 이러면서 나오게 되는 불장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건 역시 피할 길이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코인들을 보유하고 있고 장기 강세장을 예측하면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물렸을까요? 네, 물렸습니다. 근데 왜 보유하고 있냐? 장기적으로 강세장이 예측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는 생각은 항상 똑같은데 저는 시장에 항상 참여 있었잖아요. 이 BT시그널을 운영하면서 영상을 촬영하던 그 시기도 똑같고 17, 18년도 똑같을 것이고 16, 17년도도 똑같을 거예요.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듯이. 근데 연도로 따지면 7, 8년이 될 거잖아요. 제가 항상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게 매번 같은 패턴을 보이고 그때 사람들 선택은 항상 똑같습니다. 약세장 때 포기하고 나가거나 이런 사람들은 적은데 현금화 후 올라갈 때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많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선택이 틀린 건 또 아니에요. 근데 제가 좀 약간 경고를 드리고 싶은 건 저도 알고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 이 위에서 말한 전략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걸 그대로 따라가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원효띠나 몇몇 알려진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 세 번째에서 말한 부분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실행하는 사람은 적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행을 안 하고 뭘 하냐? 여기까지는 실행하는데 대부분 안정감의 현생을 살다가 암호화폐 시장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순간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경험한 시장 똑같이 반복되겠죠. 23년도에 들어오지 않고 24년도 1, 2, 3월에 들어왔던 사람들 또는 특히나 3월에 들어왔던 사람들 이 마지막 문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흐를 때 하락할 때 어느 구간이 중요하고 어느 구간을 주목해야 되는지 경제 언어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